단순 회귀 분석을 들어가는데, 단순 회귀 분석은 뭐냐면 두 변수의 관계를 하나의 수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그 두 변수는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다 생각하시면 되고, 상관이 있는 두 변수를 하나의 식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 단순 회귀 분석의 목표이고, 이를 위해서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는 최적선을 찾기 위한 분석을 진행한다. 이게 회귀 분석이죠. 그래서 두 변수 간의 산포도를 관통하는 가장 적절한 선형식을 찾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뭐 계산하는 게 뭐 방법이 있죠. 뭐 오차가 가장 최소가 되는 뭐 최소 제곱법 뭐 이런 거 하잖아요. OLS라고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자 여기서 햇이 나오죠. 보시면 이 햇을 쓴 것과 쓰지 않은 것의 차이가 이거예요. 이 파란 점들은 제가 직접 구한 자료예요. 그 자료는 이렇게 한 점 한 점을 이 오차라는 항을 이용함으로써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 빨간 식이에요. 빨간 식에다가 요만큼을 더 해주면 이 파란 점이 돼요. 이만큼을 빼주면 이 파란 점이 돼요. 이 더해주고 빼주는 애가 바로 오차이에요. 오차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빨간 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만 더해주고 빼주면 이 모든 파란 점을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지칭을 해줄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이 실제 오차가 들어간 식인 거고 거기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계속 한 점 한 점을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너무 복잡하고 귀찮아지니까 저희는 하나의 선으로 나타내서 그냥 오차가 좀 있긴 하지만 이걸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좀 더 경제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예, 통계적 추정을 하고 통계적으로 뭔가 활용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얻은 게 회귀 분석식이에요. 회귀선.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최적선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모자를 쓴 애들이 추정이 돼서 나온 값들을 넣어가지고 얻어진 이 빨간 선을 대표하는 절편과 기울기다. 그러니까 절편의 추정치, 기울기의 추정치가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오차가 왜 들어가야 되는 건지. 네, 요것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계수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 거의 마지막이에요. 결정계수는 총 분산 중에서 x에 의해 죄송해요. y의 총 분산 중에서 x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y의 총 분산이라는 건 뭐냐면 y가 뒤에서 제가 먼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나서 앞으로 다시 와서 다시 볼게요. 자, 보시면 이게 y를 제가 몸무게라고 할게요. 이거를 대한민국 30대 여성의 몸무게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 대한민국 30대 여성의 몸무게 평균이 음, 뭐 58kg이래요. 몰라요, 저는. 뭐 그렇대요, 근데. 그렇다고 칠게요. 근데 제가 선생님 한 분한테 지나가던 어떤 우리나라 30대 여성 한 분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저분의 이 정보를 제가 드렸어요. 평균이 58kg이래요. 라고 먼저 말하고. 근데 저분이 대한민국 30대 여성이에요. 저분의 몸무게를 몇으로 예상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이게 좀 논란이 있는 예시죠. 죄송해요.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럼 당연히 선생님들은 가장 틀리고 싶지 않다면 58kg이라고 답을 하시겠죠. 맞죠? 그게 평균이에요. 그래서 저희의 편차는 평균으로부터 시작돼요. 근데 사실 그분이, 자, 여기 있는 이 지점의 점이셨어요. 그러면 실제 그분의 몸무게와 제가 답한 58kg이라는 요 평균까지의 거리. 이게 이제 총 편차가 되겠죠. 근데 이제 요걸 좀 더 예측을 잘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모든 분들한테 가서 키를 물어봤어요. 키와 몸무게를 이제 같이 물어봤어요. 막 물어보다 보니까, 자, 키가 몸무게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키와 몸무게의 관계를 밝혀서 이런 파란색 선을 얻게 된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추정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 뭐 이런 점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저한테는 찍혔겠죠. 이렇게 찍혔겠죠. 그렇죠? 이렇게 찍혀가지고 제가 요 파란색 점이라는 추정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저분의 몸무게가 얼마일까요? 라고 했었던 그분의 키가 만약에 167이었어요. 근데 제가 구한 회기선에서의 이 167cm일 때의 몸무게는 63kg라고 예측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여기까지? 그럼 자, 아까 58kg이었다는 평균에서 이만큼 5kg이 내가 키라는 정보를 얻음으로써 설명이 됐어요. 이해되셨죠? 키가 크니까 몸무게도 많이 나가겠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설명이 된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되지 않은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저희한테는. 이건 이제 진짜 개인차잖아요. 167cm의 사람이 모두 63kg일 순 없으니까. 더 몸무게 많이 나가는 분도 있고, 더 몸무게 적게 나가는 분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개인차, 설명되지 않은 편차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의미하는 게 바로 세 개로 쪼갠 게 지금 총 편차, 설명된 편차, 설명되지 않은 편차이고, 이 중에 결정 계수는 총 편차분의 설명된 편차다. 이해되셨을까요? 제가 그 Y, 몸무게가 가지고 있는 그 분산 전체 중에 키를 내가 찾아냄으로써 어느 정도 몸무게가 움직이는 그 양을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을 설명해냈다. 설명되고 있는 변화량,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그 변화량, 그게 얼마나 되느냐. 그게 결정계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러니까 Y가 가지고 있는 전체 분산 중에서 이 Y 해시라는 건 X를 가지고 설명해냈던 얘죠, 얘. 기울기랑 절편을 가지고 설명했던 그 베타 제로 햇 베타 원햇 X I 이거죠. 이걸로 설명을 하고 있는 비율이라고도 설명을 할 수, 네, 그거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R제곱은 그래서 회귀분석의 적합도 지수로도 활용이 된다. 그러니까 내 회귀분석이 얼마나 잘 됐냐, 얼마나 내가 독립변수를 잘 찾아내서 얼마나 많은 양의 종속 변수의 변화량, 분산을 설명하고 있느냐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R제곱이 결정계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